투데이트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 숫자를 문자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숫자를 날짜 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름 자체가 날짜로라고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숫자를 날짜로 바꿀 수도 있고 문자열을 날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있어요. 예. 숫자 타입의 값을 날짜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의 값을 날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문자열을 날짜로 바꾸는 경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 그리고 반드시 뒤쪽에 두 번째 아규먼트를 줘야만 되진 않아요. 첫 번째 아규먼트 하나만 있어도, 문자열만 있어도 이 문자열을 날짜로 잘 바꿔줄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연도를 먼저 쓰는 경우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연도 다음에는 무조건 월, 일이에요. 월, 일 순서지, 연, 일, 월 이런 순서로 날짜를 쓰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 딱 보고서 이거 2025는 월이 될 수도 없고 일이 될 수도 없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 여기는 연월일로 변경을 해요. 연월일로. 그래서 2025년 11월 20일이라고 변경을 해줍니다. 뒤쪽에 포맷을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예, 그렇게 자동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딱 보면, 어, 제일 뒤쪽에 있는 게 연도일 수밖에 없어요. 연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거를 보면 월 1인지 아니면 1월인지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11월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20월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는 11월이고 20일이구나 하고서 변경을 잘 해줘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자열인데 1월 5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5월 1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문자열. 이런 문자열인 경우에는 얘가 어떤 결과를 줄지는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자열이 월, 일, 연도 순서인지 1월 연도 순서로 작성된 문자열인지를 두 번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식에 맞는 제대로 된 날짜로 만들어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toDate라고 하는 함수의 역할이에요. 음. 자, 그래서 이런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문자열이 연, 월, 일 순서인지, 월, 일, 연 순서인지, 그 다음에 일, 월, 연 순서인지, 이거를 명시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날짜로 변환해 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toDate 함수의 목적이에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사용이 돼요. 다른 경우도 있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연도표기예요. 연도표기. 연도표기는 네 자리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9,999년까지 살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직까지는 네 자리면 충분해요. 네 자리면 충분해요. 그죠? 그래서 Y는 딱 요거는 네 자리는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두 자리 표기. 두 자리 표기는 연도 표기를 할 때 YY로 표시를 하는 것도 있고요. RR로 표시를 하는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두 자리 연도 표기라고 할까요? 두 자리 연도표기. 그러니까 25년이라고 했을 때, 이 25년이라고 하는 게 2025년을 얘기를 하는 건지, 1925년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2125년을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거는 사람들은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어, 뭐, 저는
01년생입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1년도에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어. 그 다음에 저는 99년생입니다라고 하면 설마 2099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래서 1999년생입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그게 방식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YY는 현재 세기의 끝에 두 자리예요. 현재 세기의 끝에 두 자리입니다. 자, 우리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몇 세기 인간? 21세기 인간. 그러니까 2000년대잖아요, 지금. 그죠? 오늘 현재의 날짜가 2000년이잖아요. 21세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25 그러면 무조건 2025인 거예요. 만약에 99 그러면 2099년인 거예요. YY로 표기를 했을 때의 99는 2099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RR은 반올림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밑으로 좀 내릴까요? 밑으로 좀 내려서 어, YY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RR을 쓰는 경우, 요거를 나눠서 표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음, 음. 그래서 YY는 그러니까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SQL 문장이 실행되는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세기의 끝 두 자리, 두 자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음. 얘는 반올림색이라고 하는 거는 반올림색이라고 하는 거는 반올림에서 현재 세기가 될 수 있는 연도들이에요. 반올림해서 현재 세기가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연도들인 거예요. 제가 좀 표현 방식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자, 2000년 빼기 2000년 빼기 50 하면 얼마예요? 1950이죠. 그죠? 1950이죠? 여기서 반올림하면 2000 아닌가요? 그죠? 이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000이 되잖아요. 그럼 현재 세기죠. 맞아요? 어,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2000년 더하기 50을 더하면 안 되겠죠. 49까지만 더해야 되겠죠. 2049년까지. 2049년까지. 그러니까 현재가 2000으로 시작하는 세기이기 때문에 현재가 2025년이라고 하는 현재 날짜는 2025년이라고 하는 현재 날짜는 세기가 2000이기 때문에 RR에서의 이 두 자리는 RR에서의 두 자리는 1950년부터 2049년까지의 두 자리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똑같은 날짜가 있어요. select to date, to date. 25년 11월 20일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는 좀 다르겠다. 죄송해요. 99년으로 할게요. 99년. 25년이라고 해버리면 그게 RR이나 YY나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를 YYMMDD 형식인 거냐? 라고 한 경우와 select to date 똑같은 문자열인데 RMMDD냐? 얘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요. 첫 번째는요,
2099년이에요. 이 99, 여기가 연도 두 자리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연도 두 자리라고 표시를 했죠. 그럼 99가 연도잖아요. 99가 연도인데 세기는 무조건 현재 세기. 그죠? 무조건 현재 세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날짜를 의미하는 거냐면 2099년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어.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거는요. 똑같은 99년인데 RR이라고 썼어요. RR. RR의 범위는 1950년부터 2049년까지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99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1999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999년인 거예요. 뒤에 월, 일은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밑에를 실행해 보시면 얘는 1999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Y는 무조건 앞에서 두 자리 빼버린 거. 현재 세기에서, 어, 그러니까 변환할 때에도 99 앞에다가 무조건 20만 붙여버리는 거예요. 99년이라고 할 때, 99년을 날짜로 변환할 때 YY라고 써져 있으면 앞에 무조건 20 붙여가지고 연도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YY예요. 그래서 2099년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똑같은 99년인데 RR이라고 쓰면 반올림 세기. 그러니까 범위 안에 있는 거. 50년부터 49년까지예요. 50년, 지난 세기의 50년부터 현재 세기의 49년까지. 반올림하면 전부 다 2000년 되잖아요. 그죠? 반올림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의 99년은 1999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YY와 RR의 차이점이에요. YY와 RR이 똑같은 결과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5년. 2025년은 여기를 25라고 쓰면, 음, 여기를 25라고 쓰면은요, 얘도 2025년, 얘도 2025년이에요. YY로 쓰든, RR로 쓰든. YY는 앞에다가 무조건 20 붙이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RR은 1950년부터 2049년, 그 사이에 있는 100년인데, 그럼 25년이 가질 수 있는 거는 2025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두 개가 같은 결과를 주지만, 이런 경우는 두 개가 같은 결과를 주지만, 이런 경우는 두 개가 서로 다른 결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그래서 YY는 현재 세기, RR은 반올림 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올림 세기. 반올림 세기.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위쪽에 있는 문제예요. 82년도 1월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을 찾아라. 물론, 요렇게 할 수도 있었고, 그죠?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한다.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될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명시적인 타입 변환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조건절 안에서 toDate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위쪽에 마지막으로, 위 문제로 돌아가서 조건절에서의, 조건절에서의 날짜 크기, 비교를 하실 때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입사 날짜는 날짜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 것도 날짜와 날짜를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날짜와 날짜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날짜와 날짜를 비교하는 거니까 to, date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왼쪽 날짜고 to date는 날짜를 만들어 줄 거고.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날짜가 왼쪽에 있는 날짜보다 작으면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날짜가 왼쪽에 있는 날짜보다 크면 그러면 걔는 맞는 거를 찾아주는 거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날짜를 쓰는 거예요. 아까 82년이라 그랬잖아요. 82년 1월 1일. 이제는 이렇게 얘는 그 도구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만들어진 그 설정과 상관이 없어요. 1982년이라는 의미로만 써주면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820101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1982년을 의미하고 1월을 의미하고 1일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환경 설정이 어떻게 돼 있든 SQL 디벨로퍼에서 날짜 형식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져 있든 상관없이 문자열이 어, 두 자리 연도고 두 자리 월이고 두 자리 일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변환을 해버리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게 조금 더 권장하는 방법.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코드가 좀 길어지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항상 동일한 결과를 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질문 있으세요? 물론 여기를 YY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082년보다 큰 날짜를 찾으라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행이 하나도 없겠죠. 이러면 행이 하나도 없는 거고. 이거는 2082년하고 비교하라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는 1982년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RR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명시적인 타입 변환을 권장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한 것들 중에서. 네. 잠깐 교재를 잠깐 볼게요. 우리 목차만 좀 보겠습니다. 목차만 잠깐 보면은요. 파트 1 입문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네. 사물함에 있군요. 네. 상관없어요. 제가 원래 수업을 교재 순서를 따라가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음이니까 목차만 보려고.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교재로 하면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고요. 파트 1 입문을 볼게요. 파트 1 입문을 보시면 저희 교재가 200제니까 문제가 200개가 있는 건데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가 파트 1이고요. 목차를 쭉 읽어보시면 저희가 오늘까지 한 내용이에요. 오늘까지 한 내용은 파트 1에 해당하는 겁니다. 파트 1. 그래서 만약에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공부해보고 싶으시면 파트 1에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 돼요. 페이지 수는 많은 것 같아도요. 페이지 수는 많은 것 같아도 문제당 SQL 구문이 하나씩만 있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많아도 그렇게 예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두 가지 함수를 알려드렸어요. 숫자로 변하는 하는 함수 toNumber, 그 다음에 날짜로 변하는 함수 toDate 이렇게 두 가지 알려드렸죠. 그 부분은 파트 2 초급에 있어요. 파트 2 초급에 보시면 함수 이름들 중에서 어, 몇 번째에 있을까? 네? 31번인가요? 네. 31번이 toDate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30번이 문자열로 변환하기라는 함수예요. toCharacter. toCharacter는 문자열로 변환하기라는 함수고 toDate는 날짜로 변환하기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로는 이런 부분들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저희가 할 내용은
파트 2 초급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 가지 함수들. 그래서 아마 어퍼, 로어, 뭐 서브스트링, 랭스, 그다음에 인스트링, 리플레이스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나오는데 이런 함수들을 뭐 교재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요. 교재랑 조금 다른 순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다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함수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뒤쪽에 초급의 뒤쪽에 보시면은요. 어, 그룹 바이 50, 54, 아마도 네, 그룹바이라고 되어 있진 않군요. 그룹바이라고 하는 문장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룹바이라고 하는 문장도 알려드릴 거고, 그게 그 내용들도 파트 2 어딘가에 있어요. 초급 부분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파트 2에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리 예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파트 2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따라서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은 한 20분 정도 남았고요. 지금 저희 수업 시간은 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시간 없으면 여러분들 교재 한 번도 안 보니까